디베의 다방. 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근성을 통해서 여러분의 수학과 인생을 바꿔드리는 나티베 수학 선생님입니다. 2020년 6월 5일 금요일 TV의 근성다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내일 건데 내일이 현충일이네요. 미리 또 이렇게 내일 또 공부해야 될 걸 미리 적어놓은 겁니다. 오늘 지금 치과를 갔다 왔어요. 그래서 발음이 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치과를 갔다 와서 발치를 했습니다. 그 발치가 뭐냐면 아주 작은 거였어요. 그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며칠 전부터 신경을 거슬리더라고요. 그래서 치과에 가서 마취하고 째고 빼고 다시 잇몸을 꼬맨 상태입니다. 오늘 TV의 근성다방 촬영을 하기로 한 날입니다. 많은 사람이 보지 않아도 좋습니다. 약속이기에, 나와의 약속이기에 하고 있습니다.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, 야, 이 작은 그 애기 치아 같이 작은 거예요. 근데 그게 신경을 엄청 거슬리더라고요. 그게 있으니까 신경이 많이 쓰여가지고 혀로 계속 건드리는 거야. 그걸 보면서 느꼈습니다. 아, 작은 신경도 내 행복에 방해가 되는구나.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해결해야 된다라는 또 좋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자, 이번 주 한 주 동안 제가 살아온 겁니다. 다이어트 어제 성공했고 기도하기 지금 막 출근했습니다. 6월 3일도 그렇고요. 6월 2일, 6월 1일, 5월 31일, 5월 30일 이렇게 많이 또 다이어리를 작성했습니다. 자, 오늘의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씩 나아지고 있죠? 혹자는 그럽니다. 뭐 하려고 이런 걸 하세요?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. 먼저 첫 번째, 공포와 두려움의 차이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? 공포라는 거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. 어떻게 될지 몰라. 그러니까 코로나가 확산되는 건 그거는 공포죠, 공포. 코로나가 생기는지 안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? 지금 학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. 학원에서 보면은 이제 학원은 뭐 QR 코드 이제 도입한다라든지 또 학원을 뭐 강력하게 단속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오는데 저도 이런 거 보면서 조금 화가 나려고 그래요. 화가 난 건 아니고 화가 나려고 그래요.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이제 인간과 또 학교도 바뀌고 있잖아요. 인간이 정말 공부에 최고의 선봉에 서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걸 또 고민해 봐야 돼요. 이거는 갑자기 생각한 거라서 그런 거고,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, 뭐냐면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생각하는 게 맞지, 자꾸 막 불평불만 도움이 되지 않는다.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, 두려움은 뭐냐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. 일어날지 알아. 근데 내가 막을 자신이 없어. 예를 들어봐. 평가원 시험이 다가오는데 공부를 안 했어. 그럼 두려운 거예요. 그건 공포가 아니야. 두려움이야. 그렇죠? 막을 방법이 없어. 시험 기간이 다가오고 있어. 중간고사야.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너무 많이 그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니까 못 하겠어. 이건 두려움입니다. 공포는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봐요. 그렇죠? 공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는 그거는 어떻게 제가 뭐 할 수 없습니다. 하지만 두려움을 이기는 거는 행동이라는 거죠. 행동. 두려움을 이기는 건 행동. 지금 제가 디드로 다이어트 시작한 지 7주 차잖아요. 벨트는 이제 5칸에서 이제 더 이상 제가 가지고 있는 벨트는 없어요. 칸이. 그래서 새로운 벨트를 착용해야 될 정도 됐습니다. 그러니까 왜 이 디드로 다이어트를 했냐면 이거는 공포가 아니라 두려움이었어요. 점점점 뭐 루피가 뭐 고무고무 인간이잖아요. 밥을 많이 먹어서 배가 나오듯이 볼록 튀어나오는 제 배를 보면서 이거 이대로 가면 분명히 알잖아. 이렇게 가면 잘하면 터지겠네. 빵 터지겠네. 또는 야 이거 되면은 뭐 이제 보이는 게 좀 문제가 되잖아요. 건강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게 두려움했어. 근데 두려움을 이기는 행동이잖아. 그래서 고민해서 자기를 정당한 게 아니라 디도르 다이어트라는 걸 시도했고 지금 7주 차인데 상당히 효과가 좋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돈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습니다. 습관만 교정하는 것만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걸 제가 증명하는데 지금 뭐라고요? 임상실험을 하고 있습니다. 만약에 써봤는데 뭐 갑자기 죽어요. 뭐 애가 막 쓰러져요. 그러면 안 되잖아. 그래서 그 기간이 약 100일 돼서 7월 달에 예전에 선생님이 원피스트강 몸짱 됐을 때가 바로 2 찍었을 때가 7월 17일 그때 제헌절이었습니다. 제헌절. 지금 제헌절이 쉬는 날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7월 달에 공개를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호피인디언 옷을 입겠죠.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행동이다.
공포는 생각을 하지 마라. 왜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고민하는가? 이 얘기로 첫 번째 주제고요.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 유튜브하고 블로그에서 프로그램을 합니다. 그래서 예전에 막 매일 올리고 중구난방했는데 이게 다 시도를 하다 보니까 월요일 날은 제가 이제 블로그를 합니다. 블로그를 하는데 제자가 팁을 줬어요. 팁을 줘가지고 선생님 블로그를 이렇게 작성하면 사람들이 더 보기 좋아요 해서 했는데 그 반응이 좀 좋고요. 네, 좋습니다. 월요일 날 그리고 이제 블로그를 올리고 이때 디드로 다이어트를 촬영을 합니다. 그럼 화요일 날 업로드가 돼요. 화요일 날 업로드가 되고 수요일 날 또 블로그를 찍어요. 일주일에 2개는 찍을 생각입니다. 목요일 날은 우리 실장님께서 선생님이 했던 좋은 얘기 중에서 몇 개를 그 크로바 서비스라는 거 있죠. 성우 목소리로 해서 그렇게 올려주시고 금요일 날은 티베의 근성다방 이렇게 올리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때는 이제 주말이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.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긴 했는데 뭐 그렇습니다. 뭐든지 견디는 힘이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지금 개선하고 있잖아요. 나아지고 있다는 거야. 그러니까 TV의 근성다방도 저는 언젠가는 이거 빛을 볼 거라고요. 아니, 슬라임에서 손 쪼물딱쪼물딱 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. 인생이 바뀌는 건데. 그리고 와 우리 TV의 근성 다이어리가 이제 출판사에서 출판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조판 작업에 돌입을 했어요. 선생님이 한다고 했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TV의 근성 다이어리를 책을 사서 볼 수 있게 곧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번에 정성을 드립니다. 똑같이 하지 않고 전 버전보다 훨씬 더 나아진 그런 모습으로 돌아올 겁니다. 박수. 와, 예. 자, 같이 박수하고 좋아요. 여러분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. 어제 이제 제가 뉴스를 보다가 좀 울었어요. 여러분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9살 아이인 것 같아요. 제가 뉴스를 잘 안 보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알 겁니다. 뉴스를 보면 나쁜 생각이 들거든. 9살 아이를 그 여행용 가방에 담아가지고 놔둬가지고 아이가 사망하는 사건을 보고 너무 막 눈물이 나요. 지금도 말하면서도 너무 괴로워요. 저도 두 아이의 부모로서 왜 이럴까? 왜 이럴까? 정말 이거를 해결하고 싶어요. 제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어쩌면 우리는 다 죽어요. 죽는다. 얼마 남지 않았어요. 언제 갈지 모르는데 왜 이렇게 살 거야? 막 제가 모르겠는데 그 아이로 내가 빙의가 된 거야. 사도세자도 아닌데 여행용 가방에 갇혀가지고 애가 얼마나 슬플까요? 그러고 밖에 자기는 나갔대요. 왜 인간을 이렇게 악마로 만드는지 저는 그걸 알고 싶어요. 근데 결론 알 수 없어요. 그건 내가 못해요. 그래서 조금이라도 착한 마음을 갖게 하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. 9살 먹은 애가 말을 안 듣는 건 당연한 거예요. 저도 집에 가면 우리 집에서 서열에서 꼴찌입니다. 꼴찌. 애들이 그래요. 꼴찌라고. 나는 그렇게 못 살았을지 몰라도 우리 부모님도 날 사랑했겠지만 세상이 많이 바뀌면서 아이들이 주인공이잖아요. 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. 제가 좀 더 심한 일요일 날 지난주 일요일 날 그 한국 존슨앤존스라는 회사에 다니는 예전 제자를 만났어요. 실명 말하지 않게 그 친구 어느새 30대가 됐고 거기서 과장으로 근무하더라고요.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선생님이 떠올라서 연락을 하게 됐고 만났어요. 저번 주 일요일에 만났는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사람이 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. 예전에는 막 그 선생님 그랬잖아. 다크팁에 어둡고 강하고. 그 친구 동생도 우리 학원에 다녔는데 선생님 물어봤더니 강목 닳고 다니던 모습을 얘기하더래요. 그런 얘기를 하고 아이들한테 막 이렇게 훈육을 강하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너무 달라지셨어요. 다른 사람 같아 이 얘기를 하더라고. 근데 그 이유가 뭘까 고민해 봤는데 세상이 바뀌어서 그런 것도 있고 나도 이제 아이를 키워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내 아이 같은 거야. 저는 광고 잘 못합니다. 솔직히 잘 못해요.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어요. 솔직히 인강에서도. 근데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건 못하겠어요. 여태까지. 그런 얘기를 블로그 보시면 알아요. 거기에는 거짓이 없을 겁니다. 그건 못해요. 근데 우리 학생들이 게임이나 이런 데 빠져서 인생을 허비하는 게 너무 싫어. 그래서 TV 다방도 하고 동기부여도 하고 너도 할 수 있어. 그 희망의 메시지를 말하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적어도 괴물은 되지 맙시다. 아니 아이를 거기다 갖다 놓고 아이가 죽었는데 애가 말을 안 들어서 이게 쓰레기지 않습니까? 그리고 제발 내로남불 하지 맙시다.
내로남불합시다.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. 그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조그마한 역할이다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하늘에 그 죽은 아이는 좋은 곳으로 갔을 거라고 믿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거,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. 자, 여러분, 오늘도 근성